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팁이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병력을 염두한 상태에서 미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비하는 것일 텐데요.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한국인의 사망 원이 2위로 꼽히고 있는 뇌질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과거에 뇌 관련 질병을 앓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질환도 보장받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간편건강보험 혹은 유병자 플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동안 보험을 가입하고 싶었지만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서 혹은 어떤 직업이나 연령 그리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보험은 다들 뇌출혈까지만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유병자 보험은 뇌졸중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성 질환이 통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에 30%가 되지 않았던 전체 진료비에서 30%도 차지하지 않았던 노인 질환 진료비가 이제는 거의 2배, 53.5%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노인성 질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수명도 늘어나고 평균 연령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어르신들 분들 중에 90%에 가까운 분들이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당뇨,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지혈까지 해서 이러한 만성질환을 10명 중에 9분이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뿐이 아니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0분 중에 9분이 만성질환자이면서 평균 2.6개의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만성질환은 뇌경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혈관이 막혀서 걸리는 어떤 중풍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간편건강보험은 전부 다 뇌출혈만 보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뇌질환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뇌경색이 54% 그리고 또 뇌졸중, 뇌경색을 제외한 뇌졸중 해서 두 개를 합치면 약 90%가 이러한 뇌졸중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뇌출혈이 9%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과
뇌졸중을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있는 특약을 보실 때 뇌졸중 진단비라든지 이런 뇌졸중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뇌출혈만 되는지, 뇌경색이나 뇌졸중도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좀 표로 보면, 여기에는 표가 나와 있기에는 같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뇌출혈은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코드로 9% 정도만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뇌경색, 뇌졸중으로 가면 이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경색증, 그리고 뭐 뇌전 동맥폐쇄 및 협착, 대뇌 동맥폐쇄 및 협착 등 해서 총 6가지를 뇌졸중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전체 다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정상적이고 어린이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지금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뇌졸중까지는 보장을 받으셔야 그래도 약 60%에서 70%의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뇌출혈만 보장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너무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뇌졸중이 보장되는 이 간편건강보험의 특징은요, 우선 뇌졸중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비가 상해는 3만원, 그리고 질병 입원비는 2만원이고, 입원비도 4일째부터 보장하던 그 전에 간편건강보험과는 달리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만 보장을 받고 싶은데 질병 사망이라는 담보를 그동안은 의무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질병 사망이라는 이 특약은 조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질병 사망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 보험에는 질병 사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비갱신으로 가능하고 100세까지도 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건강보험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건강보험이나 통합보험의 기능도 많이 이제는 갖추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편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325만 내가 이 325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 325는 뭐냐면 3개월 내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진단이 없거나 병원에서 새로운 진단을 받은 적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없거나, 그리고 5년 안에 암에 발병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 보시면 암, 협심증, 간경화증, 뇌출혈, 뇌경색, 신장투석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없으셨던 분들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고, 그리고 75세 이하시라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입했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73세 남성분이시고 7년 전에 이미 암의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25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4세 남성으로서 고혈압으로 꾸준히 약물을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최근 3개월 내에 어떤 진단명도 없고 입원 수술이나 추가 검사 소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암 완치 고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께서 7순이 넘으신 부모님이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걱정돼서 가입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가장 가입하기 용이한 그런 보험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뇌졸중 진단비, 그동안 뇌출혈만 보장하던 것을 뇌졸중으로 해서 뇌출혈과 뇌졸중을 합쳐서 3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늘려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 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해서 10분의 1 정도만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이 보험은 대장 전막내암까지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질병 사망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 사망도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20년 갱신이라든지 비갱신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과 수술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들이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에 따라서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보통 보면은 사망의 경우도 이렇게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간 그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입원비 같은 경우도 60세 이하 분들은 3만 원, 2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만 원만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술비, 입원비, 뭐 암 진단비 등도 조금은 축소가 된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뇌 관련 질환 중에 뇌출혈과 뇌졸중을 합쳐서 3천만 원이기 때문에요. 각각으로는 4천만 원 가입이 된다라고 보이지만 이 부분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이거를 합칠 때는 3천만 원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합산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료는 주요 보장이 이 뇌 관련 뇌졸중과 뇌출혈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으실 때 여기 보시면 각 연령에 따라서 약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내가 기존에 어떤 간편건강보험을 이미 가지신 분이라면은 뇌졸중이 없다라고 하시면 요 정도 가격의 뇌졸중을 요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뇌졸중을 업셀링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어떤 갱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뇌 질환을 보장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이 어려우셔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간편건강보험을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편건강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꼭 뇌졸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는 확인을 하시고 가격도 여러모로 비교를 하신 후에 갱신 기간까지도 잘 비교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병이 있어도 간편 심사를 통해서 뇌출혈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뇌졸중 보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 와이프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쓰러져가지고. 예. 예,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도 지금 50대 초반인데. 아, 예. 예, 좀 보험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보험증권을 좀 열어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봐갖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험증권을 분석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좀 추가로 좀 가입도 좀 하고 싶고. 네. 근데 어떤 게 좀 저한테 맞는 건지 이게 잘 몰라서 좀 문의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 보험 문의를 주시는 거죠? 예. 아내분도 나이가 그럼 50대 초반이시겠어요? 예. 보험이 2건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볼게요. 저희 제작진에게 예. 미리 보내주신 걸 보니까 2007년도에 AIA생명에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2014년도에 동부화재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셔서 한 달에 보험료는 한 15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두 개 합쳐서요. 아, 그러세요. 아내분께서 혹시 걱정되는 질병이나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아직 집사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초반에 아내분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최근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현재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모님께서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2개 있으세요. 2개 있으신데, 2007년도에 AIA의 생명 종신보험 가입하셨고, 또 2014년도에 실손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근 10년이 됐어요. 2007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이제 주계약이 3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3천만 원이 나오고요. 중간에 이제 80세 특약으로 재해 사망 9천만 원 또는 암 진단비 3천만 원 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여기도 지금 친구분 부인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가입하신 증권에는 사모님도 뇌경색 진단비가 보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을 열어보시기를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보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계약 기본 3천에 들어갔고 이제 건강보험 위주로 사모님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암 3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2천만 원 있고 또 수술 특약도 잘 되어 있으세요. 1종에서 3종 해서 4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수술 특약 되어 있으시고 또 입원 특약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유지해 오시다가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기존에 가입되어진 거를 보고 나서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실손보험 가입하면서 특약에 같이 이제 추가로 구성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단독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을 하셔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고,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게 지금 2년 이상 한 3번 정도 갱신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1년 갱신이기 때문에. 그럼 가입하실 때 2만 원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년이 넘고 나서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실손 의료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0 초반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보험료, 실손 의료비 보험료가 솔직히 부담은 없어요. 그러나 정작 수입이 줄고 나이가 먹고 병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는 60, 70대 이후에는 굉장히 실손 보험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50대 초반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근데 기존에 가입하신 것도 이제 80세 만기로 암이나 뇌출혈 급성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정작 필요한 나이 때는 실손 의료비는 너무 비싸서 유지를 못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액 진단비를 대체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강하시니까 암과 이대 질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또는 수술 특약 정도 더 준비하셔서 보완하셔서 준비를 해가시면 이제 노후 때 실손 의료비가 솔직히 우리가 예측하기인데 5, 60만 원 정도로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개인연금이나 공적연금으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나이에는 실손 의료비를 다 납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액 담보를 조금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보장의 혜택이 넓을 걸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장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왔다고 들어갈까요? 지금 이제 50 초중반 되셨으면 솔직히 비갱신으로 뭐 20년 납, 뭐 100세 보장 이렇게 가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갱신도 20년 갱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장은 굉장히 넓고 갱신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크고서 이렇게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20년 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실손 의료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때 가서 대체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그리고 수술 특약 준비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AIA에 들어놓은 수술 특약에서도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실손 의료비를 못 가져가게 유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 보완을 해놓으시면 노후 때는 든든하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가입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네. 그럼 왜냐하면 그게 이제 20년 부담되는 갱신이기 건 때문에. 아니네요. 네?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증권을 보니까 이제 3년 전에 그 실손보험 준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근데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추가되면은 이제 그래도 보완이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제 건데 저는 좀 혈압약하고 제가 또 고지혈증 또 이런 증상이 또 있고 약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나요? 지금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만 드시나요? 당뇨도 좀 있고요. 당뇨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입은 가능하세요. 가입은 가능하신데 이제 할증 심사로 가입을 하셔야 돼서 아마 실손보험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같이 갖고 계셔서 실손보험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강의에 나온 유병자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일단 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있으시고 당뇨 있으시면 이게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큰 수술 하신 거 없으시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혹시나 암이나 협식증 진단 받으신 것도 없으시고 5년 이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나온 이런 유병자 플랜 50대 초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뇌경색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보험료 부담 없이 또 보장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은 아내분 보험을 구체적으로 봐드렸고요.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 보험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구체적인 상담 가능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분들도 다 대기를 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911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길게 남겨주셨네요. 아버지가 당뇨와 혈압이 있으십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실비가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2년 안에 암이나 뇌졸중이 발병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셨고요. 오늘 유병자 관련한 보험 강의해 주셨으니까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물론 이제 당뇨나 혈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사에 따라서 어떤 혈압 수치, 당뇨 수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손보험의 경우는 다른 보험보다도 조금 가입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당뇨, 혈압을 동시에 가지신 경우라면 더더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손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또 해당 설계사가 지금 2년 안에만 뭐 암이나 뇌졸중이 발병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하기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제대로 고지를 하고 가입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나 설계사가 누락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계사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꼭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제대로 물어보시고요. 만약 제대로 고지가 안 되어 있다면 어차피 보장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뭐 뇌졸중을 뭐 2년 후부터는 보장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말이 되질 않고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2년 정도만 이 보험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심리가 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현혹돼서 가입된 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장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사후 고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고지를 제대로 하고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보장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됐을 때 그렇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꼭 보험사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938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20세 만기에 태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다들 100세 만기로 준비하더라고요. 20세 만기로 가입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20세 만기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보험료 때문에 2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 태아가 이제 100세 보장으로 하게 되면 100년 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성인 보험료 못지않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료 절감 때문에 이제 20세 만기 또는 30세 만기로 이제 찾아보시는데, 물론 20세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의하시는 분마다 성향은 다 틀린데, 보통 태아보험 20세 만기로 하실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100세 만기로 할 때는 보장이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가니까 특별한 적은 없지만 보장 기간을 짧게 해서 갈 때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되는데요. 보통 태아보험 20세 만기는 이제 요즘 태아보험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태아보험 20세는 이제 보험 자체가 20세 만기 때 이거를 100세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 기능이 있어요. 태아 보험에는. 그런데 그 전환 기능도 각 보험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환해 줄 때 20세 만기 때 만약에 내 아이한테 어떤 질환이 있어서 보험을 더 이상 못 들 때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을 100세로 전환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세 때 전환할 때도 보험회사가 다 틀려요. 어떤 거는 가입 시점에 그 보장을 그대로 전환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20세 만기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전환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보험료 계산도 전환하는 시점에 일시납으로 다 내야 전환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또 월납으로 나눠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세 만기로 할 때는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이 전환 기능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가입하시는 게 혹시나 모를 일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문자 내용 봤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제대로 됐나 하고 조금 보장도 적은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보니까 막 갱신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제대로 됐는지 이대로 유지하는 게 사실 또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43살이요. 43 되셨고요. 네.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46만 원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인이 뭐 좋다고 뭐 부탁도 하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예. 한 개, 두 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요. 저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교보생명에서 3건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또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이 있으십니다. 2009년에 가입한. 이거 맞으신가요? 4개 보험 있는 거? 네네. 종신보험이 2건인 것 같은데 주계약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주계약을 좀 많이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망보험금을?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찾을 수도 있다 그러고 또 뭐 부탁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세요. 저희가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네. 상담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43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줄일 수 있는지, 또 보장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하셨거든요. 민지용 전문가님 연결 바로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이 되실 듯 한데요. 네, 좀, 지인분께서 아무래도 교보생명을 다니시나 보죠? 네, 네. 네. 우선 이제 보험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교보생명 CI 통합종신보험을 보면 구성이 뭐 주계약 5천, 그리고 뭐 성인병 2천, 입원 일당, 수술특약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거 지금 CI 보험인 거는 알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냥 저기 종신보험이라고 듣고요. 암도 되고 보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했어요. 아, 예. 우선은 이 CI보험의 경우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고 그 보장들이 이제 한 군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좀 좁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비싼데 아까 저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보험금을 굳이 필요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돌려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환급률도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좁고 나중에 돌려주는 돈은 좀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 묶여있는 중대한 질병들을 최초 1회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보장을 하면 나머지 보장들도 한꺼번에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좀 불리한 구조의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이제 아까 시청자님께서도 발견을 하셨지만은 그 밑에 있는 특약들을 보면 갱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갱신형들은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차후에 더 오르면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부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또 여기 2대 성인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을 묶어서 2대 성인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 뇌 질환 중에 약 10% 정도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CI보험의 보장 범위는 너무 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갱신형도 다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CI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보다 지금부터 내가 나중까지 내야 될 돈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입하신 이 암보험의 경우는 보장은 크고 가격은 좀 저렴해 보이는데 이것도 15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최소 뭐 3번에서 최대 4번까지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청자님의 연세가 많이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갱신형의 부담을 없애시고 비갱신형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도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는 내용이 보시면 뭐 주계약, 2대 성인병, 입원, 그리고 재해사망, 재해상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에 CI보험과 구성이 크게 다르지가 않고 갱신형인 것마저도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갱신형 특약들은 역시나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주계약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서 뭐 어떤 추가 납입이라든지 펀드 변경 뭐 이런 기능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또 생각하시는 바처럼 연금 전환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갱신형 특약만 삭제하시고 유지를 하시던지 요것도 부담이 되신다면 주계약을 조금만 감액을 하셔서라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메리츠에 있는 알파 플러스 보험을 보면
암 진단, 뭐 입원 일당, 암 수술, 암 입원, 수술 특약, 그리고 실손의료비 특약 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2009년에 이미 가입을 해두신 거라서 실손의료비 특약도 100% 보장이 되는 지금보다 좋은 조건의 실손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젊으실 때 가입을 해두신 거기 때문에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도 많이 저렴하게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CI 종신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갱신형 특약만 삭제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메리츠 화재 이 알파 플러스 보험은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시던 보험료 약 한 47만 원 정도에서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낮추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없던 뭐 보장을 조금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질병우유장애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 21대 질병수술, 뇌졸중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기존에는 있었지만 이제 갱신형이라서 삭제를 해야 될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암진단금이나 입원, 수술 같은 것들도 조금 추가를 하시면 보험료는 약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더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보험료 약 한 23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까지 보험료를 낮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시는 보험료의 약 한 절반 정도만 내시면서 보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보험을 갖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에 두 개는 정리하시고 갱신형은 다 정리하시고 뒤에 두 개는 유지를 하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많이 일단 줄어든다니까 좋은 것 같고요. 네네네. 조금 이해 못하는 거는 다시 전화 드려도 돼요? 예. 제가 방송 중이라 말이 좀 빨라서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방송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보험료가 줄어든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남은 방송 중에도 또 보험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TV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91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고가의 기계들을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 항상 불안한데요. 혹시 하수구가 역류해서 침수된다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화재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화재보험은 이제 화재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거죠. 손해액에 대해서. 근데 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 밑에 특약이 있습니다. 뭐 도난 손해 특약도 있고 또는 태풍이나 홍수, 뭐 호우, 뭐 강풍, 벼락, 지진 이런 특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고가의 기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겠죠. 이 특약들을 다 가져가시게 되면 그럼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또 나중에는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조금 부분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수구 역류해서 침수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건물 하자나 아니면 어떤 시설적인 하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보상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태풍이나 호우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지역이 집중호우, 재해, 재난 그런 거를 받았다면 이런 특약을 따로 가입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아까 그 태풍이나 호우 이런 특약을 가입하셨으면 가능한데 이렇게 하수구, 역류 이런 부분은 시설 하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합니다. 고가의 기계들은 지상에 보관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들 봐드리고 있고요. 이하나사님께서 문의 주신 문자 내용도 함께 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민지홍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어머님이 67세이신데 혈압약만 복용하고 다른 질병은 없으십니다. 실손보험이나 질병과 관련한 보험을 준비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민지홍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65세까지만 가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보험사는 잘 찾아보시면 70세까지 가입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질병통원의료비가 보통 25만 원 정도 보장을 하는데 비해서 70세, 그러니까 66세에서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5만 원까지만 보장을 하는 그 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어머님의 경우는 연세상으로는 가입이 가능하신데 다만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부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선 보험사에 심사를 넣어서 뭐 보험사에서 보내주시는 어떤 간호사분께 직접 검진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전화 심사를 통해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화 심사를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혈압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혈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검진을 받다 보면 혈압 외에 고지혈 약 성분이 있는 것들도 같이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심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크게 의료비 지출이 많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연세상 앞으로는 어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보시고 꼭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네, 저희 큰 언니가, 네. 좀 됐는데, 2007년, 2009년 그때,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 2개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네. 예, 자꾸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고 수술도 좀 하고 3년 전에는 이제 자궁근종 수술도 하셨었고, 아, 예. 네. 한 몇 달 전에 또 욕실에서 뭐 청소하다가 좀 이렇게 다친 적도 있으세요. 꼬리뼈를 좀 부러지셔가지고. 아이고, 예. 예,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니까 혹시 보험을 잘 들어놨는지 되게 궁금해하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면 3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하셨을 때나 6개월 전에 꼬리뼈 다쳐서 이거 치료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험 혜택을 좀 받으셨어요? 보험을 그때 뭐 보상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보험을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갖고 계신 거를 언니가 갖고 있는 걸 잘 지금 들어놓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가입한 보험이 2건 있으신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007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대한변액 CI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예, 95,000원 보험료 내고 계시고 또 2009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하나름 플러스 보험 가입이 되셨네요. 네. 예, 한 달 보험료는 한 17만 원 정도 납입이 되고 계시던데 이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실까요? 보험료도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덜 내면 아무래도 좀 좋죠. 예, 그래도 이제 보장 내역이 탄탄한지를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하셨고 또 6개월 전에는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보장이 어떤지 또 끝까지 들고 가기 괜찮은지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언니께서 가입하신 게 2007년도 대한변액 CI보험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중대한 질환, 중대한 수술,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이 왔을 때 이제 가입한 주계약의 한 80%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장 내용을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문의를 굉장히 잘 주셨고요. 지금 이제 담보를 보면 현재 이제 3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담보 구성에서 보면 하나손해보험에 실손보험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네, 하나손해보험 실손보험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해의료비라는 담보도 있어요. 상해의료비 지금은 없어진 담보죠. 네, 이게 이제 이득을 보면 안 되는
담보인데 이거는 이득을 보는 담보예요. 상해 의료비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금의 50%까지도 가입한 금액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 이득 보는 담보인데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자궁근종 수술하신 거는 아마 이제 대한생명, 하나생명 거기에서 이제 수술 특약으로 이제 지급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에서 이제 그 실제로 병원에 지출한 그 실제 손해액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계약이 하나생명의 주계약은 CI예요. 그래서 2천만 원에 80% 그러면 암이나 어떤 중대한 질환 받았을 때 80%에서 1,6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하나 손해보험에 가입하실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입을 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보고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장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하나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걸 보면 여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과 또 허혈성 심장질환 500만 원에 대한 진단비만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이 약간은 빈틈이 조금 보이는 듯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 지금 또 이제 언니께서 자주 다치시고 한다니까 만약에 3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셨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는 요즘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과 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또 수술 특약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렴하게.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하셨으면 만약에 암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자궁 쪽에 부담보로 해서 비갱신으로 암보험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면 언니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가입하셔서 이제 보장의 혜택을 조금 넓히 가져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조금 더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예, 왜냐면 지금 하나손해보험에 추가로 이제 가입하신 부분에도 암이나 뇌졸중에 대한 담보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놓은 그 하나생명의 CI 보험에도 치명적인 질환에 대한 보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비가 향후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실손 의료비의 갱신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로 조금 보완을 해놓으시면 나이의 노후 때 굉장히 든든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언니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저기 전문가님께 전화를 드리면 되나요? 예,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기존의 보험을 건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376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신년 갱신 간편 건강보험을 제안받았는데요. 이거 가입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우선은 지금 문자만으로는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 거를 아무래도 제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30대는 간편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예. 간편건강보험은 저희가 방송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로 이제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이 어려우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보험가입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보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범위는 좀 좁고 대신에 보험을 조금 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만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만약에 이제 부모님 보험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신 거라면 부모님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만 맞다면 5년 이내에 뭐 암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거나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시거나 이 부분만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부모님 보험이라면은 간편건강보험을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10년 갱신형을 추천받았다고 하셨는데 20년 갱신형이나 비갱신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청자님 같이 젊고 건강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시청자님께서도 뭐 이런 간편건강보험을 생각하신다면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그냥 비갱신형 100세 만기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87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일주일가량 입원했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 빼고는 건강한데요. 뇌졸중과 수술특약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오늘은 유병자 플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앞서서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문자 내용상은 딱 유병자 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문자인데요. 근데 조건에는 안 맞죠. 왜냐하면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없어야 되는데 이제 1년 전쯤에 수술받고 입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입원하고 이제 유병자 그 조건에는 안 맞아도 저희가 또 따로 품위를 넣어서 승인을 받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질환으로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뇌졸중과 수술특약인데 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뇌졸중이나 이런 수술특약 가입은 가능하시죠. 근데 이제 1년 전 수술하게 지금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어떤 수술이었는지 요거를 고지해 주시면 따로 품위에서 승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지금 계신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다 간편하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